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국어 선생 이선생의 이선생입니다. 자, 오늘은요, 설득의 원리 중에서 세 번째 소단원이에요. 논리적 오류와 비판적 이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리적 오류의 유형은 우리가 세 가지로 구분지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 논증이라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 소단원에서 배운 적이 있는데요. 그때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들이 연역 논증, 귀납 논증, 유추 논증 이렇게 세 가지였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논증 방법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오류 사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연역 논증, 귀납 논증, 유추 논증 이렇게 세 가지의 논증 방법을 그대로 살려서 연역 논증 관련 오류, 귀납 논증 관련 오류, 유추 논증 관련 오류 이렇게 구분지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연역 논증 관련한 오류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는지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사실과 통념의 구분이 모호한 전제로 논증을 하거나 논증하려는 내용과 관련이 없는 전제를 근거로 삼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연역 논증과 관련한 오류가 발생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사실과 통념의 구분이 모호한 전제로 논증을 하거나 아니면 논증하려는 내용과 관련이 없는 전제를 근거로 삼는 경우, 이런 경우에 우리는 연역 논증과 관련한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가장 그 보편적인 것이 뭐냐면 우연의 오류 혹은 원칙 혼동의 오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황에 따른 예외가 있을 수 있는데도 이것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상황에 전제를 적용할 때 발생하는 것이 바로 이 우연의 오류 혹은 원칙 혼동의 오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귀납 논증 관련한 오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죠. 자, 사실과 통념의 구분이 모호한 전제로 논증을 하거나 논증하려는 내용과 관련이 없는 전제를 근거로 삼는 경우, 이런 경우에 우리가 귀납 논증 관련된 오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예요. 대표성이 떨어지는 사례를 근거로 결론을 이끌어낼 때 발생하는 것이 바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유추 논증과 관련된 오류도 있을 수 있겠죠. 두 개의 사건이나 사물이 지닌 부분적 공통점을 전체로 확대하여 적용할 때 발생한다. 그러니까 우리 유추 논증을 하려면 둘 사이에 가진 어떤 공통점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다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만 일치를 해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전체가 일치하는 것처럼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유추 논증 관련 오류가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상 언어 생활에서 접하는 논리적 오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무지의 오류입니다. 어떤 주장이 거짓이라고 입증되지 않았음을 근거로 해서 참이라고 추론하거나 혹은 그 반대로 추론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우리는 무지의 오류가 사용이 됐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두 번째, 논점 일탈의 오류인데요. 논점과 관련이 없는 문제를 근거로 삼아서 결론을 내리게 되면 논점 일탈의 오류가 사용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순환 논증의 오류인데요. 증명되지 않은 주장을 다시 진술해서 그것을 근거로 삼아서 결국 주장과 근거가 계속 반복되는 오류, 그것을 가리켜서 순환 논증의 오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마지막이 아니죠. 다음은 흑백 사고의 오류인데요. 중간 개념을 인정하지 않고 극단적인 경우만 있다고, 그러니까 흑과 백만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오류가 바로 흑백 사고의 오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설득하는 담화와 글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서 우리가 판단을 하면 좋은데, 그중 첫 번째가 신뢰성이고요. 두 번째가 타당성, 마지막 세 번째가 공정성입니다. 이 신뢰성이라는 것은 자료나 정보의 출처, 이 출처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믿을 만한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신뢰성이 있다 없다는 화자나 필자의 인격, 직업, 전문성, 인용자료의 출처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신뢰성이 높다, 낮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다음 타당성인데요. 이 타당성이라는 말은 담화나 글의 내용이 이치에 맞는가, 올바른가, 그릇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이 바로 타당성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장에 대한 근거의 적절성 여부 뭐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타당성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공정성에 대한 문제인데요. 공정성이라는 것은 글의 내용이 공평하고 정의로운가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서로 다른 관점이나 대상에 대한 형평성을 가지고 있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이 공정성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시가 없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조금 까다롭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이제 교과서를 살펴보면서 구체적인 사례들을 가지고 부연 설명을 해 나가 보도록 하죠.